유정복 인천시장이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해 대체 매립지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과 함께 임기 내 종료가 아닌 임기 내 계획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경인전철 지하화 전략 수립 용역을 진행합니다. 김포시가 70만 대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부터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나섭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의 시정연설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부천시가 이동 측정 차량과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지역 내 대기 배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실태를 점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해 대체 매립지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임기 내 종료가 아닌 계획으로 수정하면서 다소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는데요. 네, 현재 매립지 관련 사자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또 앞으로 인천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을 2025년으로 한정짓지 않고 자신의 임기인 2026년 내에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제 임기 중에 대체 매립지를 확실하게 마련을 해서 이 문제의 종지부를 끊는다 이거예요. 좋기는 2025년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202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그 부분을 얘기한 건 특히 유 시장은 2025년 사용 종료는 자신이 한 말이 아닌 민선 7기였던 박남춘 전 시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며 공허한 이야기였을 뿐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자 합의사항 이행을 원칙으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 임기 내 종료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종료하겠다는 것이 아닌 계획이라는 것. 유 시장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와 대체 매립지 조성 등 상호 협력 방안을 협력하고 있고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도 재가동해 사자 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만간 환경부를 비롯해 세계광역시 등 4자가 모여 대체 매립지 확보 방안과 수도권 매립지 공사 이전 등 합의 사항 중 미결 사항에 대한 추가 이행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사자 협의체를 재구성해서 하는데 이번에 실무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내용을 지키는 그런 틀 안에서 앞으로 사자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근데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지금으로서는 제가 얘기할 단계는 아니에요. 정부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해서는 대체 매립지 확보가 관건인데 대체 매립지 확보 시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매립지 위치가 결정되고 지질조사가 선행돼야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있다며 종료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책임 있는 말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후보 시절부터 임기 내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유정복 인천시장. 하지만 임기 내 종료에서 추진으로 말을 바꾸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인천 경실련이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해서 환경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인천 경실련 권하윤 정책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먼저 논평을 통해서 이 현 정부의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 매립지가 답보 상태라는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실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인천 시민들께서 반대하시는 쓰레기 매립지는 총리실에 맡겨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2022년도 안에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체의 틀로 환경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 기관장들이 만나 대체 매립지 확보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뚜렷한 회의 일정을 내놓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하려면 소각장 설치와 소각재를 매립할 대체 매립지 확보 등이 시급한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은 답보 상태입니다. 네, 환경부의 사자 합의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지난 2015년 환경부 장관과 서울, 경기, 인천의 시도지사들은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서에 사인했습니다. 4자 합의에 따라 매립 면허권 및 소유권 양도, 매립지 공사 관할권 이관, 반입수수료 가산 징수 및 인천시 지원, 주변 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조속히 이행해야 하지만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금에 인천시 지원 외에 진전된 게 없습니다. 무엇보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서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를 주도해야 할 환경부가 4자 기관장 회의에 미온적입니다. 게다가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 매립지 확보에 역할할 수 있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에도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 향후 정치 일정에 맞춰 또다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 매립지 확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해서는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절실합니다. 네, 이 같은 현 정부의 공약 이행을 두고 국무총리실의 역할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지금 9개월이 지났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이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공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떤 건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에 맡겨 임기 내 수도권이 공동으로 사용할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취임한 지 9개월이 지난 시점인데도 총리실에선 아무런 준비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통령 임기 내에 공약을 실현하려면 총리실 산하에 관련 조직이나 업무를 신설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무부서인 환경부도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것입니다. 인천 시민의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캠페인이 절실한 때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경실련 권하윤 정책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0만 대도시 범위에 진입한 김포시는 올해 큰 변화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더 큰 도시로 성장하겠다는 김포시의 올해 계획. 지난 시정연설을 바탕으로 짚어봤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50만 대도시로 성장한 김포시. 올해 대도시 특례까지 확정되면 행정의 권한도 할 일도 대폭 늘어납니다. 여기에 김포시의 미래 비전인 70만 대도시에도 한 발 더 다가섭니다. 2023년은 김포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70만 대도시 기반을 완성하겠습니다. 지난해 김포를 뜨겁게 달궜던 5선 지자체 합의와 콤팩트시티 발표. 김병수 김포시장은 올해 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진정한 대도시를 거듭나기 위해 5호선 연장 및 주택 공급을 통한 인구 증가와 함께 자족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 편의시설 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 힘쓸 것입니다. 소규모 기업들이 많은 지역 특성을 살려 신성장 산업 기반을 만들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올해 개관 예정인 김포 제조융합혁신센터가 주축이 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를 통해서 첨단 산업과 스마트 산업 등 강소 벤처 기업을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에도 담았던 수변도시 김포에 대한 계획은 올해 더 구체화합니다. 철책이 사라진 한강을 중심으로 수변 공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수변 공간의 명품 한강 조성 목표로 40mm 리버 확보와
백마도 전호산에 있는 광변문화공간 조성을 구체화하고 아르바니나의 해양 레저 메카로 대전환을. 궤도에 오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문제는 세부 노선 협의를 포함해 남은 논의가 적지 않아 올해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관건. 주민 반발의 입지 선정마저 난항을 겪으면서 해를 넘겨 재공모에 들어간 광역소각장 문제는 김포시가 올해 안에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인천시가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 인천시는 전문기관을 통해 이달 경인전철 지하화 전략 수립 용역에 들어가 내년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21개의 역 27km 구간을 지하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 인천 구간은 인천역부터 부계역까지 11개 역 14km 구간인데요.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하화 방안을 마련하고 철도 상부 부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재생 마스터 플랜도 세울 계획입니다. 또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시가 제안할 사항들을 정리하고 사업 재원 조달 방안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경인전철 지하화를 반영할 것도 함께 건의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시가 오는 9일부터 사흘간 지역 내 대기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4차 계절관리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대기 배출 사업장 일대를 이동 측정 차량과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집중 감시하는 한편 특정 유해 물질의 초과 배출 확인을 위해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평소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계절관리제 단속 기간은 오는 3월 말까지입니다.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동파로 인한 고드름 제거 요청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천소방서는 3일 오전 9시쯤 부천 심곡 본동의 한 오피스텔 외벽에 고드름이 얼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제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관리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고층 수도관이 터져 12층부터 14층 사이에 외벽을 따라 고드름이 얼어 현장에서 제거 작업을 했다며 추운 날씨에 고드름 관련 신고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다양한 보훈 정책들을 추진합니다. 시는 우선 이달부터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 수당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 65세부터 84세까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며 전몰 군경유족과 독립유공자 수당은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보훈예우수당은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인천 곳곳에 흩어져 있는 보훈단체들을 한 곳에 모으는 통합회관을 오는 2025년까지 지을 계획인데요. 올해 상반기 중 입지를 확정하고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3,600제곱미터 규모로 사무실과 회의실, 강당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인천 상륙작전도 국제행사로 기념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행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김포 골드라인 열차의 혼잡률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버스 노선이 투입됐습니다. 지난 2일부터 운행되고 있는 70번 노선은 걸포 북변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5개 정류장만 정차하는 노선인데요. 평일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대 15분 배차 간격으로 운행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김포시는 내년 골드라인 증차 전까지 70번 노선을 운영하며 노선을 확대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올해 김포에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는 김포시로부터 여행 비용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김포시는 지역에 있는 관광지 한 곳 이상을 경유하면서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이용하도록 일정을 계획한 여행사에 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건을 채울 경우 당일 여행은 인당 5,000원, 1박 2일 이상의 경우는 인당 15,000원이 지원되며 전세버스의 경우 한 대당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김포시는 북부권에 있는 관광지를 방문할 경우 비용 일부를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